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 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인데요. 오늘 또 자맹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 차원의 별다른 아침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의 일정표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이 통상 업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중에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서면 등의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박영선 위원장의 의중이 궁금한데요. 네.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위원장을 둘러싸고 어제 하루 당 안팎에서 오간 얘기들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미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 위원장 또한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가 측근 그룹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당내 상당수 인사들이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을 메신저 삼아서 박 위원장과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박 위원장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당직자들 또한 이 연락에 실패하거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박 위원장이 탈당을 결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박 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서면으로라도 입장 표명을 한다는 건데, 네. 한 가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박 위원장이 탈당하거나 입장 표명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이라든가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논란들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또 당내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관측은 박 위원장 측근 그룹의 전원 형태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체는 당으로부터 비토당한 세월호 특별법 1, 2차 대여 합의안 그리고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시도 등의 결과물을 둘러싸고 박 위원장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는데 박 위원장 본인 입장에서 이런 과정의 이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공개함으로써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이면의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을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 끄집어내면 결국 그 당 내홍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럴 것 같은데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가령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 시도하고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이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크게 좋을 것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이 박 위원장이 이상돈 카드를 내심으로 정해놓고서 문재인 의원 등 당내 몇몇 인사들에게 통보하거나 의논을 구하면서요. 이 교수를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 가운데 한 사람쯤으로 거론을 해놓고서 막판에 가서 비대위원장으로 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경우에 자칫 당내 분란이 더 커지고 적잖은 사람들이 진실규명의 공방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영선 위원장이 일단은 행방 자체가 묘연한 상태고요. 또 연락도 안 되고 있는 상태라니까 이런 박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새정치연합 이 내부에서는 박 위원장이 탈당까지 운운한 것을 두고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온정적인 기대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식의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내비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어떻게든 탈당만은 막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어제부터 일각에서 일부 의원들이 동반 탈당 및 분당을 전망하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은 대체로 회의적이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눈치입니다. 우선 박 위원장이 의원 여러 명을 끌고 당을 나가서 제3지대에서 창당을 도모할 만큼의 세력을 확보한 인물은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고요. 표면적으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명분도 없다 이런 겁니다. 여당에서 과거에 있었던 공천학살 논란에 따른 사실상의 분당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일단 뭐 분당이라는 상황은 좀 배제하고 봤을 때요.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안 좋은 그림은 그 박영선 위원장이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네. 될 경우에 어떤 방식이 있다는 얘기들은 나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박 위원장이 후임을 정하지 않고 비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모두 내려놓고 탈당하는 경우란 얘기입니다. 일단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 비대위원장직도 당연 사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 당연직 당무위원인 국회 부의장, 시도지사,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으로 당무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이 당무위에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5명 이내에 경선관리위원회를 꾸리면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원내대표 자리가 갑자기 비면은 이후 1개월 안에 후임 원내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자녀 임기입니다. 문제는 일각에서 당무위 구성 및 소집의 유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요. 이를 둘러싸고 자칫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당무위 구성 권한이 박 위원장에게 있는데 박 위원장이 당무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사퇴해버리면 당무위 구성이 유효하겠는가라는 지적입니다. 박 위원장이 당무위를 구성하지 않는 등 이 원내대표 선출 구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정리해주지 않고 사퇴하면 당이 법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선출직도 각종 의결기구도 없는 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죠. 네. 오전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인데 의사일정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야당이 저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정기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서 소집을 이완구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한 건데 박영선 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이 야당 소속 운영위원들의 운영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단독의 의사일정 확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회의에 그칠 공산이 크고요. 예. 결국 새누리당이 운영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는 건 의사일정 정상화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 대야 압박의 이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어제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당초 네. 예상과는 달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습니다. 네. 좀 파격적인 인선이다 이런 평가로 좀 봐야 될까요? 김문수 카드의 정치적 의미를 읽어내려면은 아무래도 이 김문수 위원장하고 청와대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 청와대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뒤에 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적절한 여권 후보감으로 거명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 본인도 국무총리직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욕심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사인을 무시하고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이 여권 대선 잠룡 가운데 한 명인
김 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턱 밑에 앉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고요. 예. 지난 재보선 때는 김 위원장이 이 새누리당 윤상현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매우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서울 동작을 차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서 당시 윤 의원의 뜻은 곧 청와대의 의중이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 위원장은 요구를 거절했고요. 결국 2번 연속 청와대와 엇박자를 낸 겁니다. 예. 그랬던 김문수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보수혁신위 위원장으로 기용이 된 건 김무성 대표가 아예 대놓고 여권 권력지형 재편에 돌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무척 도발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김문수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개인적인 권력 다툼보다는 일단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 조금 더 큰 무게를 둔 그런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박근혜 쪽보다는 김무성 쪽을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